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은 우리가 이제 서식에 보시다 보면 별도로 나와 있어. 별도로 이렇게 보면 별도로 뭐야? 감가상각비 조정이라는 그죠? 메뉴가 별도로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쓰는 거는 세 개를 써요. 고정자산 등록, 그 다음에 미상각 자산 조정 명세표랑 그 다음 합계표까지, 그죠? 요까지가 일반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패턴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배우느냐 하면, 감가상각비는 시부인이라는 있잖아요. 이 시부인이라는 계산에 대한 기본을 이 파트에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할 게 조금 논점이 많아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내가 직접 손으로 계산한다는 자체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꽤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일일이 손으로 계산해서 한도를 뽑아낸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의미를, 프로세스를 알고 여기에서 뭔가 결과물을 좀 잘 볼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전산만 보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것도 제가 약간 욕심을 내서 조금 담아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런 거야? 라고 해서 우리는 전산 프로그램을 볼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토픽을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이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 기업에 사용하고 있는 유형이랄지 고정자산이 있으면 사용하면 수익 창출에 기여하게 되죠. 그럼 배분하는 있죠. 대응하는 이상을 배분하는 행위가 뭐야? 바로 감가상각이다. 그죠? 그럼 회사는 기말에 이제 상각비를 계산했는데 그걸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도대체 회계 기준에서 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액을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다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한도를 줘요. 그래서 한도 내의 금액만 인정하니까 한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일단 이 감가상각 세무조정 할 때 설명할 때죠. 가장 좀 알아야 될 점, 세법의 입장 보면 이건 두 개가 되겠습니다. 결산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상각제도, 임의상각이다. 이 두 개가 가장 세법상의 세법이 가진 큰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너가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결산세,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인정받는 거고, 그 다음에 임의상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상각을 임의적으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법은 그저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꼭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한도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네가 안 했으면 한도가 활성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든지. 근데 내용연수는 왜 주냐고요? 그래서 이제 세법의 내용연수는 그게 5년 동안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5년 동안 하라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배분하되 안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네가 하면 그죠? 활성화되는 거고, 만약에 안 했으면 그죠? 활성화 안 되니까 하면은 이제 한도를 따져보겠다 이거죠. 그 기간이 꼭 5년 내에 안 해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임의상각 제도라는 점이 좀 독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 개념을 좀 알고 좀 접근해 보죠. 첫 번째, 상각 자산을 우리 세법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의 개념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토지 안 해요. 상각, 그죠? 토지를 제외한 있죠. 이런 것들이 상각 자산이다 이거죠. 이 상각 자산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범위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상각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상각 자산에 제외되는 거, 안 하는 거, 여러분들 알다시피 토지랄지 건설적인 자산 이런 것들은 그죠? 하지 않는다. 똑같은 입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테마가 바로 시부인 계산이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은 용어를 이제 처음으로 시부인 계산이란 말을 듣게 되는데, 이 시부인이란 말은 다름이 아니고요.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있죠. 그 금액을 시인해 줄 거냐 뭔가.
부인할 건지를 계산하는 절차를 뭡니까? 한도 계산, 절차를 시부인 계산이라고 하고, 시부인 계산은 다른 말로 뭐예요? 그냥 한도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도 계산. 한도 계산이다. 한도를 계산하는 절차를 시부인 계산. 그렇게 그죠? 용어를 붙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의 우리 법인세법의 특징 볼게요. 결산 조정이다. 그죠? 이거 받아 먹으려면요. 결산서에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안 하면요. 그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외가 하나 있죠. 뭘까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나? 업무용 소용자는 뭐야? 법률에서 뭔가 강제하고 있죠. 5년 정액, 강제상각. 그죠? 반드시 우리 그죠? 회사가 안 하더라도 뭐야? 무조건 상각한다 그죠? 송금산입하는 항목이라고 보면 돼요. 예외가 뭐야? 그죠? 얘가 업무용 소용자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신고 조정이다 이런 거죠. 항목 하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죠. 우리 세법의 입장. 두 번째 볼게요. 임의상각이다 그죠? 임의상각이란 말은 회계 기준의 얘기는요. 회계 기준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회계 기준은 합리적인 원가를 배분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5년이면 5년 동안 수익 낼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원가를 뿌려줘야 된다고 배분. 하지만 세법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세법의 입장은 임의상각이다 이 말이야. 하고 싶으면 해라 이거죠. 어차피 한도를 딱 정해놓고 그 한도를 넘었으면 다 부인할 거를 예정하니까 네가 하든 말든 그럼 별로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 실무에서 어떻게 합니까? 실무에서 이런 문제가 있죠. 이번에 그죠 사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하면 인테리어 같은 거 엄청나게 거액의 인테리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상각해 버리면 감가상각비 많이 계상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 사업 초기는 이익이 안 나잖아요. 이익이 안 나는데 감가상각비 거액의 감가상각비까지 더해버리면 굉장히 결손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업 초기에 이익이 안 나니까 그죠? 이 거액에 있죠. 인테리어 같은 거를 상각을 안 해버리는 거야. 감가상각 안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뭘 할 사람 있냐고요? 없어요. 왜? 그죠? 임의상각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외관기업은 안 된다고요. 상장기업이랑. 상장기업 문제가 되죠. 상장기업은 당연히 뭐예요? 합리적인 배분에 따라 배분해야 될 절차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실에서는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상장기업에서 하는 FM들을 해서 조정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상장기업도 아니고 외감도 아니라면요. 굳이 그저 뭐 기업회계 기준 대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작은 기업이나 외감 기업은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세무회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감가상각 하지 않고 막,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있잖아요. 너무, 그죠? 탈세, 그죠? 이럴 때 자기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먹으니까 이런 어떤 제재하는 항목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상각의제 규정, 감가상각의제라는 규정이 나와요. 이런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있죠. 보완 정책이 나타나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의 계상 시기를 우리 법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시부인 계산하는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감가상각 시부인의 구조를 보는데 시부인의 단위는요. 개별 자산 단위로 해야 돼요. 만약에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컴퓨터가 그날 똑같은 날에 뭐예요?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을 수 있죠. 컴퓨터 한 그룹은 못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컴퓨터가 만약에 100대라면 100대를 뭡니까? 각각 다르게 따로따로 다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그 고정자산 담당자 있죠. 고정자산 담당자들은 그게 이제 재물팀 구매 부서 있죠. 그걸 관리하는 부서하고 항상 따라다니면서 전부 다 라벨을 다 붙여야 되잖아. 그래서 저희 학원 보면 여기 전부 라벨이 다 있거든요. 바코드에. 뒤에 바코드 다 있죠. 그죠? 밑에 컴퓨터 보면 바코드 다 있죠.
여기 전부 다 저희 같으면 바코드로 입력해요. 딱 찍으면 그 금액이 수리가 되고 여기에 뭡니까? 모든 그죠? 기자재 정보가 다 나와요. 요거 바코드 찍어 수리 요청하면 저희 바로 와요. 전산에.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만약에 어떤 여기에서 몇 번째를 딱 치면 여기에 언제 샀고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그죠?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각각 자산을 관리해야지만이 뭐예요? 강화상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따로따로. 얼마 샀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고정자산 담당 1년 했습니다. 신입사원 때. 처음에 들어가서 매일 그죠? 뭐 따라다니면서 이거. 그 제가 1년 동안 한 거는 다 조사해서 뭡니까? 라벨 붙이고 나중에 그죠? 감가상각비 있죠? 우리 회사에 감가상각비 계산할 금액 있죠? 그거 뽑아가지고 과장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입사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고도 2년 했고요. 유가점검도 1년 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쭉 이게 크면서 제가 이제 대리 때 이제 법인 계산 조금 끼워줬고 이제 과장 때 뭐예요? 영리과장 할 때 이제 제가 진두주에서 법인 계산을 했고 그럼 제가 차장이 됐을 때 이제 세무조정을 제가 진두주에서 전부 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쭉 하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뭡니까? 이제 부장 진급을 앞뒀어요. 근데 우리 부장 위에 이사가 있거든요. 제가 몇 년이 지나면 저 사람처럼 됐더라고요. 코스가. 저 사람이 저를 엄청 총애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저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별로 안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도 안 행복해 보이고요. 그 재무이사 분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대로 그 회사에 있으면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저런 거 그죠? 하기 싫어 라고 해서 그죠? 뜻한 바가 있어 그만두고 그죠? 다른 잡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쭉 계획해서 흘러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처음에 생각했던 건 좀 다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회계팀에 있는 분들은 살림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기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자원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봤던 그 개념이랑 직접 경영을 해보니까 그래서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 만약에 운용하는 재산 자체가 자산이 좀 크면 어떻게 돼요? 운용의 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묘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크지 않는 기업은 어떻게 돼요? 운용의 묘를 발휘할 게 없다. 뻔한 살림살이에 뭔가 변동성이 너무 적잖아요. 가장 변동성이 적은 그죠? 집단이 어딘지 아세요? 어떤 단위가 가게가 되겠습니다. 가게. 그러니까 봉급 그죠? 자기 결혼했는데 세대에서 그죠? 뭐 이렇게 두 부부간에 있죠. 소득을 다 합해 본들 뭐예요? 허탈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입금이 되죠. 근데 입금되자마자 70%가 카드값이 쫙 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있죠. 뭐 빚 갚고 전부 다 하면 남아있는 있죠. 캐파 파이가 너무 적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 달에 아동바동 살라니까 뭔가. 이건 뭔가 운영에 묘가 없는 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쭉 해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좀 빠지네. 안 돼. 지금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겠네. 자, 개별 자산별로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산별 따로따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기에 회사가 계상한 뭐예요? 금액이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13만이라고 가정합니다. 가정한데 그럼 얘는 계상했잖아요. 그죠? 회사는 계산세 계상했잖아요. 그러면 한도가 활성화된다고요. 한도가 그죠? 회사가 한도가 나오죠. 회사의 계상액 한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시부인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가 회사. 그죠? 회사의 계상액. 두 번째가 뭔가? 한도. 항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부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부인 계상. 이렇게 요 형태로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까지의 그 송금 항목에 대해서는 이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강의를 드릴 거예요. 회사의 계상액은 얼마예요? 세법이 정한 한도는 얼마예요? 그럼 그걸 차이를 조정해서 뭔가 비교해서 한도 초과액은 얼마예요?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100원인데 한도가 70원이라면 이거는 30원이 그죠?
이거는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너가 계산한 100원을 부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부인액이 될 거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한도 초과액이라 하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100원인데, 만약에 얘가 120원이라 하면 뭡니까? 한도가.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0이 되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한도 미달액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부분의 제가 앞으로 쓰는 용어들은 다 이 형태에 의해서 용어를 쓸 거라고요. 한도 초과액은 얼마예요? 한도 미달액은 얼마예요? 그렇게 쓸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용어를 구사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감가상각비만은 뭐예요? 저 용어가 아니고 고유한 용어가 있다고요. 그 고유한 용어가 출제가 바로 나와요. 그 용어 자체가. 다른 우리 한도시 부위는 전부 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쓸 건데, 감가상각비만은 뭐예요? 유독 거기에 쓰는 전용, 그죠? 이 용어가 있으니까 그 용어를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도를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감가상각비에서는요, 상각범위액이라고 해요. 상각할 수 있는 범위액. 그러니까 송금산입의 최대 한도를 얘기하는 거죠. 감가상각할 수 있는 범위액이란 말이 한도를 얘기하는데, 상각범위액은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를,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이렇게 활성화됐는데, 3만 원만큼은 더 한도 초과액이 나왔죠. 이 한도 초과액을 다른 말로 뭐예요? 한도 초과액을. 그죠? 감가상각비에서는요, 해주려고 했는데 부인한 금액이죠. 그죠?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 금액 중에서 부인한 금액이라고 해서 상각 부인액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회사가 계산했는데 상각 범위액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10만이라면 3만 원만큼은 한도 미달액이잖아요. 미달액을 다른 말로 내가 시인해 주려고 했는데 덜 계산한 금액 있죠. 회사가 계산을 부족하게 한 금액을 뭐라고 합니까? 시인 부족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대로 나오니까. 그죠? 네, 그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경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는 부인될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송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할 거야. 왜냐하면 자산을 너무 감액을 했기 때문에. 상각 누계액을 많이 계산했다는 말은 자산을 차감했기 때문에 그만큼은 자산을 감액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산증가 유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정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년도 보세요. 회사가 7만 원을 계산했어요. 근데 한도가 뭐예요?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너는 계산 안 했으면 한도가 안 나타났으니까 계산했으니까 뭔가 한도가 나타날 건데, 이만큼은 뭐예요? 세법은요, 부족하게 하면 우리 세법은요, 너가 비용 처리를 인정받으려는 금액이 7만 원밖에 그죠? 안 받으려는 의미로 해석해서 뭡니까? 7만 원까지만 한도가 해석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시인 부족이 뭐 이런 거 아무런 세무조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죠, 그죠? 없다. 그러니까 한도 미달액이 나왔다. 시인 부족이 나오면요,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결산 조정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감가상각비에서 시부인하라는 대상이 두 개가 나온다고요. 그때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지금 현재 추인이 되는 경우인데, 이거를 먼저 읽혀야 돼요. 자, 그죠? 세무조정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을까? 예외 있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예외가 출제된다고요. 이 예외는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 밑에 볼게요. 상각 부인액은 송금불산입 유보예요. 근데 시인 부족이 나타나면요, 원칙은 세무조정 안 해요. 그런데 특례 규정이 있어요. 특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기 이전에, 그죠? 요거 딱 나타났을 때, 시인 부족이 나타났을 때 정기 이전에 상각 부인액이 있다면, 예전에 부인한 금액이 있다면 어떤 범위 내에서 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뭡니까? 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해주는 특례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왜 해주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길을 두 개를 합해보세요. 이렇게 합하면 결국은 그죠? 20만이 되고 얘도 뭡니까? 합하면 20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 아무것도 그죠? 차이 나는 금액이 없어야 되는데 요거는 유보가 있고 요거는 세무조정 안 하면 뭐, 그죠?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계기간 양연도를 뭐예요? 합했을 때 있죠. 차이가 안 난다라면 얘도 뭡니까? 차이가 안 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요 금액을 뭡니까? 송금산입함으로써 송금산입 33만 원 뭡니까? 마이너스 5. 요거에 대한 추인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용어 같은 거 한번 보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정기 전에 상각 부인액을 단기 시임 부족액을 한도로 해서 송금산입 마이너스로 추인한다는 있죠. 이 용어를 그대로 하니까 시임 부족이 뭐고 상각 부인액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용어 정리해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죠? 우리 서식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서식에는요. 기왕 부인액 중 송금산입액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기왕이라는 게 뭐냐 이거잖아요. 뭐 기왕에 왔으니까 뭐 막걸리 한 잔 먹고 가자 이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에 보면 되게 낯선 용어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 있는지 제가 서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감가상각비 나중에 미상각분 조정에 가보면 여기 나중에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조정액이 보면 23번은 뭐가 돼요? 상각 부인액, 그죠? 상각 부인액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10만 원 있으면요. 10만 원만큼은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 중에서 부인된 금액이라는 게 나와요. 예,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